일본 중학생의 발언이 일본 사회의 대지진을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한 장의 오래된 지도를 발견한 뒤 자신이 학교에서 배우던 역사와 너무나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녀를 문제아 취급했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으며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걱정하며 입을 다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와 증거 자료는 일본 언론사에 보도되었고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일본 전역이 혼란에 빠진 이 사건, 도대체 그녀는 어떤 발언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일본은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유미라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본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대로 타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 시간에 배운 것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책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연함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카와무라 선생님은 오늘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타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어 우리 일본이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쿠라이 마이와 야마모토 아키라와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짜 한국은 왜 저러는 걸까? 마이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땅인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 그러게요. 그러면서 일본을 미워하고 말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키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근거 없이 저러는 걸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그냥 감정적인 문제일까요? 그날 오후 역사 시간, 선생님은 우리에게 일본과 한국의 영토 문제에 대한 발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마이 아키라와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이 책 어때? 마이가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적 영토에 대한 연구서래. 좋아. 이걸 참고하면 될 것 같아. 아키라가 끄덕였습니다. 저는 책을 훑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도나 문서 원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어로 된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어 번역본이 함께 수록된 자료였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장의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타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건? 마이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좀 이상해서. 저는 얼버무리며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시 의심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역사 과제를 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섬, 독도의 진실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오래된 일본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는 타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타케시마를 조선의 일부로 인정한 기록들이 하나둘씩 화면에 나왔습니다. 제 손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영상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에서 그 지도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타케시마는 언제나 일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럼 지금까지 제가 배운 건 뭐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큐멘터리에서 본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과 영상에서 본 내용이 정반대였습니다. 대체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다음 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잘못된 정보도 많다고 했으니까 책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역사책을 뒤적이다가 오래된 지도를 모아놓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과 비슷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조선 영토로 표기된 타케시마.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과 다르게 기록된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었습니다. 마이나 아키라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 영상이 틀린 걸까요? 만약 영상이 맞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무엇이었을까요? 며칠 후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우리 조의 발표를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진실일까? 이 의심의 씨앗은 제 안에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와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이 너무나도 달랐다. 도서관에서 발견한 지도와 문서들까지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타카하시 겐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역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단순한 역사 애호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료를 직접 찾아 연구하던 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할아버지가 모아둔 오래된 책과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흘려들었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는 타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에도 시대의 일본 지도에서 타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할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어 두꺼운 책 몇 권을 꺼내셨습니다. 낡은 종이 몇 장도 함께 펼치셨습니다. 이건 간네 쇼토쿠 본도 1710년, 이건 하야시의 삼국 통남 도설, 마지막으로 일본 여진오정전도다. 내가 말한 다케시마, 이 지도들에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지도에서 다케시마는 조선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왜 학교에서 타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나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록되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테지.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할아버지와 나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학교에서 절대 하지 마라. 아버지는 식탁에 젓가락을 탁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이런 이야기는 괜히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았는데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 다 중요하진 않아. 때로는 그걸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그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역사란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아버지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걸까? 부모님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또 한 번 다케시마에 관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과서에 적힌 내용을 읽다가 무심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에도 시대 때 타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기된 일본 지도들이 있었던 거 아세요? 카와무라 선생님은 순간 멈칫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지도들은 과거의 일일 뿐이야. 중요한 건 현재 국제법과 일본 정부의 입장이란다. 친구들이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이와 아키라는 쉬는 시간에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유미,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이상한 자료라도 본 거야?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할아버지에게서 본 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는 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거 다 한국 쪽에서 조작한 자료 아니야? 우리가 배우는 게 진짜 역사야. 아키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인터넷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건 믿을 수 없어.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는데도 친구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남긴 논문을 찾아보았고 도서관에서 역사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단순히 다케시마뿐만 아니라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바꿔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역사 선생님이신 나카무라 선생님을 마주쳤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신 선생님이셨기에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과거와 다르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미,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단다. 어떤 사실은 공개되고 어떤 사실은 감춰지기도 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야. 그 말에 저는 더욱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면 저는 앞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도 시대뿐만 아니라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 정부가 역사를 어떻게 기술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케시마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유미야, 네가 무엇을 믿든 항상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역사를 기록했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단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걸 덮고 평범한 학생으로 남아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진실을 알아보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저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알아보기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제가 알게 된 역사적 사실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이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역사란 단순히 교과서에 적힌 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걸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다르게 가르치는 걸까? 혹시 다른 친구들도 모르는 걸까? 그 의문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 수업 시간, 카와무라 선생님이 일본의 영토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처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의 영토는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케시마 역시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는 것을 느끼며 손을 들었습니다. 유미? 질문 있니?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에도 시대 일본 지도에서는 타케시마가 조선 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순간 말을 멈추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당시 측량 기술 부족으로 인한 실수일 뿐이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도에서 같은 표기가 반복되는데요.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많지 않나요? 카와무라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집중해라, 타카하시. 학교에서는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르친다.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이지 말거라. 더 이상 질문을 던질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시선은 냉정했고 교실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고 저는 괜히 입을 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의 반응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야마모토 아키라가 다가와 비꼬듯 말했습니다. 너 한국 사이트라도 본 거야? 일본인이면 일본 정부를 믿어야지. 사쿠라이 마이조차 저를 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미, 넌 너무 이상한 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이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배신감과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잘못된 걸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학교에서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들었어. 제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야. 네가 학교에서 그런 말을 하면 너만 이상한 사람이 될 거야.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았는데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유미야, 세상엔 조용히 살아가는 게 더 나은 일도 있어.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야. 부모님마저도 저를 걱정하며 침묵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친구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고 누군가 제 책상 위에 작은 쪽지를 올려두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젠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노골적인 따돌림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쪽지를 구겨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를 걷는데도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몇은 소근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제가 지나가자 일부러 피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마이와 아키라가 있는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저를 이해해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는 저를 보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미, 우리 오늘은 따로 먹을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들 사이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교실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진실을 아는 것이 잘못인 걸까?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알아볼 것인가? 하지만 이미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저는 더 깊이 진실을 찾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이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찾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역사책은 모두 정부의 공식 입장만을 담고 있었고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 뿐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다르잖아. 나는 한숨을 쉬며 인터넷 검색을 시도했습니다. 일본어로 된 자료에서는 모두 동일한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영어 자료에는 다른 정보가 있을까 싶어 영어로 검색어를 바꿔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 미국 의회 도서관의 고지도 아카이브에서 삼국 저명도 1785년라는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떨며 지도를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도 다케시마가 조선의 색으로 칠해져 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어 자료에서는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왜 영어 자료에서는 이런 사실을 찾을 수 있는 걸까? 정부가 정보를 의도적으로 걸러내고 있는 걸까? 나는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도 믿어줄 사람도 없어.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교실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부모님조차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질문 자체를 막았고 친구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익명으로 아사히 신문에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타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배우지만 일본의 고지도에서는 조선 영토로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의도자에 대해 취재해 주실 수 있나요? 메일을 보내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답장이 올까? 아니면 무시당할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이노우의 신지 기자. 나는 메일을 읽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자를 직접 만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어떡하지? 혼자 가야 할까? 고민 끝에 나는 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미야, 정말로 이 기자를 만나고 싶니?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혼자는 너무 부족해요. 기자님께 직접 자료를 보여주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내가 함께 가마. 기자를 만나기로 한 날,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노우에 기자는 카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나와 달리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카하시 유미 양이죠? 네, 맞아요. 기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유미 양이 찾은 자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 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옛 지도들,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찾은 삼국 저명도, 그리고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과의 차이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자료를 보며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깊이 파고든 이유가 있나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너무 달랐어요. 저는 단순히 궁금했을 뿐인데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선생님에게 혼나고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그런데도 이걸 알게 되니 도저히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기자는 내 말을 조용히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군요, 유미양.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야기를 기사로 쓸 수 있나요? 기자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지만 충분히 다뤄볼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압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진실을 찾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내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유미,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하지만 조심하는 것도 잊지 말고.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그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며칠 후 아사히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고지도에서 본 다케시마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단면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제공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일본의 고지도에서 다케시마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된 사례들이 조심스럽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학교 분위기가 심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제 이름이 속삭여졌고 몇몇은 대놓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쉬는 시간 마이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유미, 너 그 기사랑 관련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고
다른 친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기자한테 자료를 준 거야? 아키라가 다가와 노려보았습니다. 너 대체 왜 그래? 일본인이면 일본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키라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한국인이라도 된 거야? 배신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순간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타카하시 유미 교무실로 오세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교감 선생님과 카와무라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와무라 선생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유미, 너 신문 기사 봤니? 교감 선생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카와무라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사실이야?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교감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어떤 의도로 그랬든 간에 이런 행동은 학교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히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카와무라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항상 중요한 게 아니야. 일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진실보다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신문을 들고 계셨습니다. 유미, 학교에서 전화 왔다. 이게 다 뭐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과 다른 자료들이 많다는 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에 휘말리면 너만 손해야.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사회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어? 이런 일에서 손 떼? 어머니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미야, 그냥 평범하게 살아.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피했고 마저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혼자 앉아야 했습니다. 외로움과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이였습니다. 유미.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자료를 찾아봤어.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는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찾아보니까 진짜 이상한 점이 많더라.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인가요? 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나도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혼자 하지 마. 나도 도와줄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이가 제 편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진실을 향한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일본 문교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역사 교육에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카와무라 선생님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 다케시마 문제를 다루며 기존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소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선생님의 말을 들었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카와무라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유미,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긴장한 채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온화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한 행동이 불편했어. 교사로서 기존 교육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가 던진 질문 덕분에 나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역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는 걸 말이야.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만든 작은 파장이 누군가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자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미 양, 역사 교육 개편 논의가 시작됐어요. 당신이 제공한 자료와 질문들이 일부 교육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뜨거웠지만 일부 지식인들이 제 주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언젠가 독도를 직접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유미야.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움이란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실을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